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단식 9일차 이재명 대표는 최고회의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습니다. 며칠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그리고 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또는 혹여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도발하고 또는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강요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김기현 이분 말씀은 참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불가피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언론 보도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의 사형감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무언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국가 세력,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들 또는 본인의 반대하는 또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반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은 국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 윤석열 후보가 곧 국가다. 이런 사고가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선거 때 표나 찍지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인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평화의 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벽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과 관련한 우리 국토부 장관, 잼버리 사태에 관한 여가부 장관, 지금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국방부 장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총리, 멀쩡한 장관과 총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습니다. 하늘을 찌르고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자,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무정부 발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론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죠. 자,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 국민 주권의 논리라며 유신헌법 시대에 나왔던 교과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흥미롭게도 유신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김영호의 발언에서 제1조 2항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의 헌법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유신헌법인 국민은 대표자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면 소름 돋지요? 즉, 김영호의 머릿속의 헌법은 유신헌법, 즉 독재 헌법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1조 2항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자, 이승만 추종 역시 일맥상통하지요. 장군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공 친일주의 이승만과 윤석열의 차이. 윤석열 정권 들어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승만의 정치 이념은 반공과 친일이었다. 이승만의 반공과 친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승만은 말로는 친일파를 배척하는 척했지만 남한 내에서 자신의 정치 권력 기반을 친일파에 두었다. 반공 이데올로기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친일파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모두 죽였다. 죽산조봉함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반공과 친일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도 친일과 반공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가? 지금의 한국에서 반공과 친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자신의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과 반공으로 자신의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구 경북이 골수 국민의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유당식 친일 반공 이데올로기로 그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비상식적 행동에는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둘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전쟁을 위한 여건 조성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은 그동안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언지를 주었다.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그 일환이다.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남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하는 것도 아마 윤석열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한다. 두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힐한의 구도를 고착하려는 바이든의 구상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일 세력의 현향이 불가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을 평가절하해야 하는 것이다. 육사에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한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도 결국은 미힐한 구도를 구축하려면 바이든의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 취약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국내가 아닌 미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공과 친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간과한 것이 있다. 바이든과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다음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일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로의 세력 확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여전히 미힐한 구도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일본이 미힐한 구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윤석열의 친일 반공주의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지금 경정권은 오로지 경 리스크를 무마하고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향한 정치 공작, 수사 공작 포함이지요.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정작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세계 10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유지는 못하더라도 아예 최저 수준의 국가를 만들더라도 랭킹에도 못 낄 식민국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뽑아놨으니 국민이 거두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